백만장자처럼 돈을 쓰라. 우리는 종종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부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마치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막히면 썩어버리는 물처럼 돈도 순환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한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살던 노인은 평생 돈을 모아 장롱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매일 동전 하나, 지폐 한 장도 아끼며 살았고 심지어 필요한 의약품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그는 언제나 돈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척이 집을 정리하던 중 장롱 속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이미 화폐개혁으로 가치를 잃었거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곰팡이가 피고 벌레에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결국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노인이 살아있을 때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 수도 있었고 마을의 낡은 다리를 수리할 수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소유하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순환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고인 물이 썩듯이 움직이지 않는 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수전노는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에버니저 스크루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현대의 수전노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쓸데없는 낭비일 뿐이야. 바보들이나 즐기는 날이지. 스크루지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춥고 어두웠습니다. 석탄을 아끼기 위해 난로에는 겨우 불씨만 남겨두었고 직원 밥 크레칫은 야른 코트를 꽉 여미며 떨고 있었습니다. 보너스요. 1년에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너스가 아닌가.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마지막 페니까지 계산하며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오래된 동업자 말리의 유령이 찾아온 것입니다. 스크루지, 보아라. 내가 생전에 만든 이 쇠사슬을 탐욕과 무관심으로 만들어진 사슬이다. 너도 지금 같은 사슬을 만들고 있다. 말리의 경고 후 스크루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스크루지에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차가웠는지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스크루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그는 변화했습니다. 크레치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칠면조를 보내고 조카의 파티에 참석했으며 자선단체에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돈을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스크루지의 변화는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스크루지가 깨달았듯이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돈을 쓰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기분 좋게 식사비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테이블 주변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계산서를 확인할 때도 금액보다는 함께한 시간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반면 아까워하면서 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제가 낼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습니다.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고 메뉴 가격을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립니다. 아, 이렇게 비쌌나?
다음에는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가야겠네. 흥미로운 점은 주변 사람들이 이 미묘한 차이를 즉시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감정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한국 속담에 말은 거짓말해도 눈은 거짓말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진짜 감정은 항상 표정과 몸짓으로 드러납니다. 지난주 김 부장님이 우리 팀 점심을 샀는데 계산할 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다들 눈치 보면서 커피는 포기했잖아. 맞아. 그런데 이번에 박 과장은 달랐어. 오히려 디저트도 더 시키라고 권하더라고.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지. 이런 대화는 직장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누가 진심으로 베푸는지, 누가 의무감에 마지못해 내는지를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아까워하면서 돈을 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찝찝함이 남습니다. 그 찝찝함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정신적 장벽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사 후에 계산대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내가 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왜 냈지? 하면서.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 반면 기쁜 마음으로 베푼 경험은 어떨까요? 지난 생일에 친구들 전부 초대해서 식사했는데 비싼 레스토랑이었지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오히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 마치 내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지. 이처럼 돈을 쓰는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풍요로움과 직결됩니다. 백만장자처럼 돈을 쓴다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이미 백만장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장자의 마음가짐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세상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공자는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부자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소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우리도 미래의 수확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심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는 100배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미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동양의 도교에서는 주면 받는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마치 바다가 증발한 물을 비로 다시 받아들이듯 우리가 베푼 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이 비워지면 그 주변의 물질이나 에너지가 즉시 그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컵에서 물을 빼내면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방에서 공기를 빼내면 외부의 공기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돈의 흐름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면 그 자리에 새로운 돈이 채워지려는 자연스러운 힘이 작용합니다. 이는 미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에너지의 순환 법칙에 기반한 현상입니다. 한 번은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꽉 채워넣고 움켜쥐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하지만 돈을 내보내면 그 빈 공간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동양의 도 철학에서 말하는 비움과 채움의 순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그릇의 쓸모는 그 비어있음에 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완전히 채워진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눔과 감사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재벌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기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미 충분한 부를 가졌음에도 나누는 것일까요? 저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기업 회장의 이 말은 단순한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부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에너지의 순환을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대규모 기부가 결국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신뢰하고 선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부자들은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옳은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나눔의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업 현장에서 계약이 성사되거나 납품이 완료되면 왜 뒤풀이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일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술잔을 높이 들며 건네는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형성된 유대감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윗사람에게 세배를 드리고 아랫사람에게는 세뱃돈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거래처에 감사 선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감사의 행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 교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인간관계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받고 나누는 것은 건강한 사회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한 노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왜 명절마다 이렇게 돈을 써야 하나 불만이었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 그게 다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었구나. 진정한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그물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백만장자의 마음가짐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미 무한한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 원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움켜쥐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순환시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돈은 강물과 같아서 막히면 썩지만 흐르면 더 많은 생명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생각해보세요. 상인들이 아침에 마수거리라며 첫 손님에게 특별히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시작함으로써 하루 종일 그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주 법칙에 대한 직관적 이해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에너지를 어디에 흘려보낼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할 때 그 에너지는 증폭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우리도 미래의 수확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지혜롭게 심어야 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돈을 쓸 때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새로운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주의 법칙을 신뢰해 보세요. 마치 숨을 내쉬어야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듯이 돈도 내보내야 새로운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이 투자인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백만장자는 돈을 쓸 때와 아낄 때를 구분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작은 구멍도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마치 배의 작은 구멍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재정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교환하는 매개체입니다. 마치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듯 돈도 사회 전체를 순환하며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막으면 그 시스템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에너지를 막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돈도 순환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일본의 속담에 돈은 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처럼 돈도 흘러야 하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풍요를 경험합니다. 결국 백만장자처럼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풍요의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에 물을 주듯 우리도 우리의 꿈과 목표에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원은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